오늘 9일이죠. 청와대가 한미 종전선언 조율 과정에서 북한과 별도로 소통하는 채널이 있음을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 관련해서는 특히나 많은 잡음을 낳은 정부지만 대북 외교,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지난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논란을 낳았는데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굴종적 외교다. 저렇게까지 험한 말을 듣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대통령으로서 국격을 바로 세울 생각이 전혀 없나 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치욕적이다, 창피하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더라도, 또 아무리 한국 보수정당을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꽤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지금 정권이 다 끝나가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욕심을 내는 게 있다면 한미 종전선언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습니다. 종전선언. 몇십 년 전도 아니고 지난 몇 년간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저질렀던 온갖 폐악이 제 기억에 선한데 정말 북한이나 우리 문 대통령이나 지칠 줄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권이 끝나가도록 북한을 향해 열렬한 구애를 멈출 줄 모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비판받을 게 이거 하나뿐이겠냐마는 단 한 번도 기조를 바꾸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정말 많이 받은 정책을 꼽는다면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바로 부동산 정책과 대북 정책인데요. 어떤 분들은 벌써 공통점을 파악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 두 정책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너무나도 비타협적이고 독선적인 추진 방식이었죠. 대북 정책은 외교 정책에 속하죠. 이 외교라는 것이 당연하게도 어떤 사안이든 여러 국가의 입장을 두루두루 아우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 여러 국가 간에 존재하는 이해관계, 얽혀있는 관계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을 다루든 아주 섬세하게, 물론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해야겠지만 그러면서도 설득력이 있는 외교, 그런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할 텐데요. 바로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외골수 중에서도 외골수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해서 서유럽 국가들 중 자유주의 진영의 다른 국가들이 그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거나 때로는 노골적인 비판까지 쏟아내는데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오직 북한의 입장만을 헤아리고 대변하는 굴종적 대북 정책으로 일관해왔죠. 어떤 대접을 받든 어떤 치욕을 당하든 변함없이 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이 한미 종전선언을 주도하려는 게 지금의 문재인 정부인데요. 끝내 미국 하원 의원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제죠. 미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원들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나 북한 주민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건 위험하다. 이런 내용의 서한을 국무장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낸 거죠. 이렇게 이들이 보다 못해 행동으로까지 종전선언을 서두르지는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북한이 믿을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지적합니다. 북한은 과거 한국, 미국, 유엔과 맺은 합의를 계속 어겨왔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제정하더라도 조항을 지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역사적 선례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어서 강조하기를 적대 행위를 끝내자는 선언,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고 인권 문제에 있어서 입증 가능한 개선을 이룬 다음 그 다음에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지금 종전선언 입구론이라고 해서 종전선언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는 슬프게도 이건 정말 차라리 슬프네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 입장보다 저 미국 의원들의 입장에 공감이 갑니다. 종전선언으로 오히려 한반도 안보가 심각하게 불안정해질 것이다. 그 이후로 김정은이 자기는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면서 평화를 언급하려고 하면 미국과 한국 등에게 대북 제재부터 1순위로 풀어라. 이렇게 일방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외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제가 보기에도 김정은과 북한이 지난 5년간 보여온 태도는 조금도 신뢰할 수가 없는데요. 하다못해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믿음직한 파트너와 일을 함께 도모하면서도 예기치 못한 변수가 늘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사업도 아니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하는 외교적 의사결정에서 지난 5년간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저지른 폐악, 믿음을 저버린 사건들은 싸그리 무시하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대화를 열어나가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생각인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전선언 관련한 북한의 입장은 어떨까요? 종전선언을 논의하려면 민생 관련 제재를 전부 풀고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하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에는 외무성 부상이라는 사람이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다, 이렇게 북한 입으로 그 효력이나 실질적 위상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북한의 태도가, 지금 그 사안을 함께 논의해야 되는 파트너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늘어놓으면서 으름장을 놓는 것에 가까운데,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태도를 가진 상대방과 식사 한 끼를 같이 하자, 뭐 이런 생각, 이런 제안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생각만큼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영국의 타임지가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청와대에서 촬영 스케치다, 촬영 스케치 영상이다, 표지가 이렇게 나온다, 굉장히 떠들썩하게 홍보를 했었는데, 나중이죠. 이 인터뷰 내용 중에서 타임지가 문재인 대통령, 정확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관련한 비판이 화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김정은에 대해 열정적이고 솔직하다, 이렇게 호평을 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문단에서 타임지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는지 직접 의견을 덧붙인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와 이복형을 냉혹하게 살해했고,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몰살, 고문, 강간, 기근 장기화 야기 등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많은 북한 연구가들이 보기에 김정은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방어는 거의 망상에 가깝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굳건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궁금할 지경이에요. 저도 무슨 전쟁 광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당장 북진해서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통일시키자, 그런 주장 할 생각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이란 것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셀 수 없이 뒤통수를 치고 기대를 배반하고 관계를 걷잡을 수 없이 내몬 것은 늘 북한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굴종적 태도가 지속되는 것도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거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도 아니면 미국이 단 한 번이라도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무력을 행사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국제사회에서 바보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정권 말기입니다.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죠. 이제 뭐 대단한 변화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권이 1년 남았을 시점쯤에 많은 사회평론가, 정치평론가들이 입을 모아 예언하기를, 아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남은 1년 동안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 와중에도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던 게 바로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 정책, 부동산 정책과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정권 내내 고집스럽게 단 한 번도 노선을 변경하지 않았던 그 두 정책이 주는 여파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또 국민들의 민생에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완벽한 정권, 완전 무결한 정권, 이런 건 인류 역사상,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대북 정책, 이런 대적관을 가진 정부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국격을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